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검찰 조직 내 부조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 검찰 조직 내에서 미투를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 새로운 미투 사실을 폭로했다는데 장영진 기자가 꽤 오랫동안 취재한 내용이라고요? 네, 계속 좀 보름째 계속 취재를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다 새로운 내용과 더 센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썼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최근 이 호루라기 재단에서 제작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요. 바로 이 팟캐스트에서 검찰 내의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 호루라기 재단은 이 내부 고발자들을 위해서 만든 시민단체인데요. 이 자리에는 임은정 부장검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과거에 이 재하인사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그런 검사죠. 이 자리에서 임 검사와 서 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이후 거의 매일 성폭력 혹은 성추행에 시달렸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성추행 수위도 무척 높아서 얼굴이나 입술에 뽀뽀하는 수준은 이 폭로 대상에 넣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다 폭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검찰청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밖에 이 성매매 등 이 여러 가지 성비위 사실도 함께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검찰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피해를 입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서지현 검사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도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에는 검찰 조직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은정 검사만 해도요, 이 성폭력 문제를 꾸준히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검찰 조직 내에서는 부장 잡아먹은 꽃뱀 검사라고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부장 검사가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던 여성 검사들 역시 막상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부담감을 느끼고 더 이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하는 검사들에 대한 왕따도 있었다고? 왕따가 사실 제일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성 검사들의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꽃뱀이다라고 낙인 찍히고요. 남성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은정 검사를 두둔했다가 검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박병규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박 검사의 경우는 회식이나 유흥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잘 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왕따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그 주변에 지인들 중에 검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많이 얘기 있죠. 들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조직 내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면 예. 그냥 전해 듣는 거잖아요. 예. 검사라 하더라도 조직 내에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쉽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사실 이게 실제로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 좀 과단된 일인지 예. 아니면 아예 없는 일인데 꾸며낸 건지 잘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검찰은 좀 조직보호 논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특히 그래서 조직보호 논리 또는 심리가 되겠죠. 이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일단 좀 아니다. 그리고 또 좀 얘기가 좀 더 커지지 않도록 크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좀 막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정치 얘기. 그 정치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미 어느 당이랑 연결돼 있더라. 또는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일 엄청 못했는데 그 좋은 자리로 서울 근처로 좀 가려고 이렇게 시도했었다. 그 일환이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짜 거의 동시에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어느 게 진실인지 저도 판단할 수는 없죠. 정보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거의 매번 검찰 내에 문제가 터지면 그런 그 흠집을 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터져나오는 걸 볼 때 그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정작용 가능할까요? 글쎄 좀 자정작용의 문제
서 검사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 또는 자체 어떤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이 서지영 검사나 이문정 검사와 그 같은 자리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이렇게 검찰 내에서 이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국회 법사위원이 되라. 그러면 더 개혁하기 쉽다. 이렇게 종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개혁을 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요즘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논란이 많은데요. 이번엔 유기농 빵 브랜드인 보네르 아띠 황준호 대표가 직원들과 점주들에게 황당한 갑질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11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보네르 아띠는 유기농 빵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현재 뭐 그렇게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아름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라고요. 예. 근데 여기 이 회사의 이제 대표라는 분이 이 제빵사라든지 점주들과 갈등이 생기자 이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모 같은 웃음 짓지 마라.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뭐 같이 보이느냐 뭐 이런 폭언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 10원짜리 욕들이 막 등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을 거론하면서 욕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뭐 여기서 참았지 말고 니네 엄마 오라 그래라. 아들이 이렇게 뭐뭐같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욕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언어적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 아마 피해자가 오늘은 마음 먹고 이렇게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말고도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긴 점주 매장에 찾아가서 보건증을 훔치거나 욕설이 적힌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 예. 직원들에게 그 공개적으로 이런 욕설을 하게 되면 이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뭐 직원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공연하게 이제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이제 전개되지 않은 이유들이 뭔가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냥 참고 가는 게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갈등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들까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점을 찾아가서 보건증을 훔쳤다. 이거는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자신이 대표라고 있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내줬기 때문에 모든 매장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보건증을 훔쳐왔는데 왜 이게 무혐의가 났을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경찰이 무혐의를 한 건데. 네. 절도 혐의를 본 건가요 처음에? 그런데 절도죄가 절도 무단 침입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업무방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절도죄부터 보자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본래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이제 가지겠다, 내가 쓰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보건증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용도에 따라 쓰려는 그런 의사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본다면은 뭐 이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경찰에서 어떤 그 법리와 논리와 판단으로 이거를 뭐 다 덮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건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개인한테 주어진 자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건증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아니, 잠깐만요. 이 보건증을 대표가 왜 갖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민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어떤 제과점에서 보건증 없이 과자를 만들더라. 네. 그래서 구청에서 뭐 현장 지도를 나갔다는 거죠. 그럼 왜 갖고 왔는지 추측 가능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재물의 불법적인 영득 의사라기보다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죄가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법리 구성을 했다면 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런 문제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지금 황 대표가 직영점을 제외한 전국 5곳에 투자 점주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양측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우선 이 황 대표는요, 이 점주들이 본사 자금을 빼돌렸다. 그리고 또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를 갚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게 많다. 그리고 이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점주들의 입장은 또 상당히 다릅니다. 애초에 이 황 대표가 거래 명세서를 부풀렸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보건증을 가지고 가고 업무방해를 한 그런 그 혐의보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점주들의 주장대로 거래 명세서를 부풀렸다면 애초에 된 것을 이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이제 위조해서 했거나 또는 변조해서 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 거래 명세서가 누구의 거래 명세서인지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야 적정한 그 법리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문서 관련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기일 수도 있어요. 이 사기라는 게 거짓말만 한다고 해서 다 성립되는 게 아니라 재산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착오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이런 그 활자만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검찰과 경찰도 이미 지금 이 황 대표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는 앞으로 약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황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팟빵 앱으로 아나무이님께서 손수호 변호사님은 그 밑에 직원에게 갑질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갑질을 제가 왜 직원들한테 할 리가 없죠. 예. 본인은 아닌데 그 직원들은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갑질을 했으면 아마 다른 데로 갔을 겁니다. 그래요. 예. 장윤 기자는 안 합니까? 후배 기자들에게? 저는 후배 기자들에게. 항상 혹시라도 제가 잘못할 게 있을까 봐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그럴 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장영진 기자 후배가 기사로 실수해서 전화로 엄청 깨는 걸 봤는데요. 그거는 갑질이 아니고요. 적절한 그 선배 지도죠. 감사합니다. 더워라. 그래요. 네. 그런데 요즘 갑질 문제가 이게 좀 심각한데 지금 이 갑질 문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정은 없죠? 갑질 죄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갑질이라는 게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를 다 통틀어서 갑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할 이유가 없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거나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고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범죄에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미 열려 있는 건데 하지만 이른바 갑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위들의 사회적인 그런 비난 가능성 그리고 또 그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행위에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수단은 없어요.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밑에 여직원에게 계속해서 욕설하고 괴롭혀서 이분이 그 정신과 치료받고 피해자가 그래서 상해죄가 한번 나온 재판에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외국 공간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일인데 그만큼 피해 입은 사람이 이 갑질로 피해 입었다고 경찰, 검찰에 가서 호소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법으로 좀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가정 양립지원 및 이제 남녀공용 평등법에 보면은 그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서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직장 내의 이른바 갑질을 규율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법들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직장 내에 계속돼서 문제되고 있는 갑질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경각심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그런 입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시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통틀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과연 다른 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맞냐 법적으로 이런 그런 고려들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마칩시다. 자 이제 완연한 겨울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추운 날에 75m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파인텍 해고 노동자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어떤 사연으로 1년 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 올라가 있습니다. 1년째 고공 농사 중인데요.
어제로 만 1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파인텍 옛날 스타케미칼이라는 곳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스타케미칼은 옛날에 한국합섬이라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스타케미칼에 인수가 되고 또 스타케미칼이 다시 이 두 개의 회사로 쪼개지는 와중에서 해고가 됐죠. 정리 해고가 된 것인데요. 지난 2015년에 한 차례 400일 정도의 농성을 통해 가지고 그때도 굴뚝 농성을 통해서 일단 다시 고용을 인정받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이를 다시 그동안의 협약을 깨고 다시 해고를 하려고 하면서 지난해 이 굴뚝에 올라가서 농성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스타플렉스와 파인텍은 다른 회사고 노조의 파업 때문에 회사의 손해가 크다고 하면서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관계부처 고용노동부와 또 노사와 합의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